자,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얘가 왜 방정식이죠? 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왜 뭐가 어떻게 해서 방정식이요? 이 내용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등식 좋습니다. 어떤 등식? 자, 방정식의 그 정의부터 다시 짚어보시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이렇게 끝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는 그냥 예시예요. 자, x 더하기 2y 빼기 1은 0이다. 얘가 왜 방정식이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제가 1,0 같은 거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얘는 요거 등식 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네. 자, 그러면 뭐 그냥 승질 급하니까 자 1,0 집어넣으면 참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 내용을 좀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미지수가 어떤 순서상의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까지를 관찰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얘는 뭐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방정식이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어야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미지수 자체가 어떤 순서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를 갖다가 나중에 뭐 음함수 이런 식의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뭐 1,0 같은 거 집어넣었더니 등식이 성립이 안 해. 그래 거짓이야. 그 다음에 1,0 집어넣었더니 참이 돼. 0,2분의 1 집어넣었더니 참이 돼. 0,3 넣었더니 걔는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순서상의 구성에 따라서 등식이 참이었다가 거짓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 따라서 얘도 방정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온더 직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직선 위라고 하는 게 직선의 저 너머, 위쪽, 어보브 뭐 이거 아니고요. 그냥 직선 바로 요거 선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점이나 저기 있는 점들 1,0 아니면 그러니까 1,0, 0,3 이런 놈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직선 밖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쓸 거고요. 이 컨셉을 제대로 잡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이거 뭐 여기 직선이 점이잖아 대입해 라고 할 때 그 대입해 라는 이 말의 근거 자체가 얘가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아직까지 계속 예시를 들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그 홍범대 씨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 쪽에서 나온 건데 G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순서쌍들의 집합 얘를 만족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야 그래프 좀 그려라 라고 할 때 얘를 갖다가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 이런 식으로까지 구분을 해서 말하기는 합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꼭 그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x, y를 만족하는 x, y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 모의고사 기출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자 직선의 방정식 일단 해봅시다. 자 표준형부터 그냥 갈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시는데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로 알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하시던 거 기울기와 y절편을 할 때, 이거는 뭐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 중학교 때는 y는 ax 더하기 b라고 쓰시던 걸 이제 mx 더하기 n,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얘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자, 기울기가 m, y절편이 n인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겠고, 자 오늘도 일단 수의 범주를 좀 제한하겠습니다. 복소수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수들은 전부 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수, 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에다가 엎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선 전부 다 실수들, 앞으로는 말 안 해도 m, n, x, y 등장인물 전부 싹 다 실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기울기와 y절편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여기 자 기울기가 m, 그 다음에 이제 한 점 x1, y1이 주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한 점은 직선상의 한 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네가 작성해봐. 이제 이렇게 문제 퀘스트가 주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y 빼기 y1은 x 빼기 x1 틀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비워놨어요. 자 얘는 지금 가만히 관찰을 해보시면 x 값이 x1이었을 때 y 값이 y1이겠구나까지 수긍 가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수긍 가시죠. 그 다음에는 기울기 m 값을 어디다가 쓸 거냐면, 여러분 이제 이걸 식을 멀리 저기 보시면 하여튼지 간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y와 x의 비례 상수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y는 mx 꼴이 나오도록, 크게 봤을 때 y는 mx 꼴이 나오도록 앞에다가 갖다 대시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새로 등장한 내용이죠. 중학교 때 이렇게 안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 중학교 스타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했었는데 우리 문제 풀다가 이거 있었죠.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거랑 평행하고 AB 직선이랑 뭐 QR인가 얘랑 평행하고 얘가 요 점을 지납니다를 가지고 제가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아까 기억나네요. 얘가 기울기가 1이었고 4,5를 지나야 된다라서 아까 야 이거 이렇게 쓸까 어쩔까를 되게 고민하다가 그냥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y는 x 더하기 1이라고 써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y는 일단 x 써놓은 다음에 5하고 4 집어넣어서 1 더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약간 중학생 방식이고요. 지금도 얘가 빠르면 이렇게 쓰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녀석 정말 많이 쓸 겁니다. x 빼기 x1, y 빼기 y1 얘를 생활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미분을 배우신 다음에 미분 계수 배우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접선 3종 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의 제일 최고봉이 이 녀석입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푸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접선 3종 세트는 전부 다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그 컨셉으로 푸시면 된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하여튼 자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기울기하고 y절편 주어졌을 때 기울기와 한 점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또 겁나 중요합니다.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주어졌다. 여기서 두 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 두 근에 같습니다 라고 할 때랑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서로 같은 두 근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로 같은 두 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 진짜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수긍이 가십니까? 피부과에 점 들어가면 요거 하나 갖다가 서로 같은 두 점이네 이렇게 해서 돈을 2배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점은 그렇게 여기선 그런 거 없어. 수학은 그런 거 없어. 수학에서는 점이라는 게 크기가 없기 때문에 점, 두 개 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점이 하여튼 한 점 지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지 않는 건 아니죠. 이 점 지나는 건 맞죠. 그러니까 y 빼기 y1은 x 빼기 x1 일단 얘부터 질러보시고 이제 드디어 기울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울기라고 하는 말의 정의 자체가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다 라는 거는 정의에 의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맨날 바들바들 떠는 그 내용이 딱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분수 같은 걸 쓸 때마다 항상 몹시 불안하거든요. 뭐가 불안해요? 제가 뭘 그렇게 무서워하던가요? 분모가 0이면 어떻게 하세요? 항상 무서워.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x2는 x1이 아니었다고요 라고 쓰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반박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약간 비겁하잖아요. 야 기울기에다가 한 점 지났잖아 이렇게 해서 씩 딱 쓰면서 무서우니까 이제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야. 분모는 0 아니야 이제 이렇게까지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대번에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는 어쩔래? 여기면 직선이 안 되냐? 이거를 먼저 그거 말씀하실 거죠. 자, x1과 x2가 같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진짜 조심스럽게 장갑 끼고 만지셔야 돼요. 얘는 진짜 조심해. 자, x1하고 x2가 같은데 지금 y끼리는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물리적으로 두 개 점이 진짜 존재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x1, y1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x2, y2라고 쓰게 할 건데 실제로 얘네들의 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대로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정의해야 되는데 이 표현이 중요해요. 정의해야 되는데 얘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극한 잘못 배우셔서 무한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요 직선은 제가 방정식 뭐라고 써야 돼요? x는 x 물론 x2라고 쓰셔도 상관없고 x는 상수 이런 꼴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저희 극한을 어렴풋이 배우신 분들 0분의 1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도 그런 꼴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0분의 1이라는 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y는 x분의 1 그래프 그려보시면 x가 0 우극할 때는 양의 무한대 발산 0 좌극할 때 음의 무한대 발산이라서 얘는 무한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한대 발산도 아닙니다. 좌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없어. 그냥 극한이 문제가 아니죠. 또
또 5개념을 심어드릴 뻔했네. 아예 그냥 함수값 자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0분의 1은 뭐 없어. 그냥 평생 없습니다. 대학 가서도 없어요. 얘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한다? 기울기랑 y절편이 있을 때 그냥 하시고, 기울기가 한 점이 주어졌을 때가 오늘 얘한테 꽃을 좀 달아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세트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딴 얘기를 좀 할게요. x절편이 A. 그러면 있잖아요. x 더하기 y는 3이다. x 더하기 y 빼기 3은 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y 절편이 뭐예요? 1번. y 절편이 무엇인가? 3. 2번. 0,3. 뭐예요? y 절편? 이렇게 물어보면? 1번이에요. 2번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y 절편이 0,n일 때 이렇게 얘기하고 y 절편이 n일 때.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흐릿해져서 잘하셨습니다. y절편 뭐야? 이렇게 하면 그냥 숫자만 딱 뱉으시면 돼요. 자, x절편이 a, y절편이 b인데 a, b의 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쓰면 원점 안 친한다고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런 놈들 나왔을 때 a하고 b가 양수일 필요는 없는데 그냥 맨날 그림을 이용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안 하셨으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아직 중학교 졸업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 다음에 b 지나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만하시고 이제는 이 표현도 좀 익숙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포맷 있죠. 얘를 덕후들이 정말 좋아해요. 많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 포맷 자체를.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a의 제곱분의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는 이런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얘네가 뭐 2차 곱셈들인데 자 여기가 플러스고 플러스야. 그럼 얘는 타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얘는 쌍곡선이 나와요. 하여튼 얘를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얘네들의 뭐 접선의 방정식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아직은 여러분은 그냥 뭐 남들이 좋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같은 말씀 드리는데 도라지가 몸에 좋대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사포닌 성분이 어쩌고저쩌고 분석하면서 드시는 게 아니죠. 하여튼 그냥 좋다니까 먹는 거는 아니고 얘도 그냥 좋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맷을 봤을 때 여러분은 뭘 좀 관찰하셨으면 싶냐면 y절편, x절편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x절편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말뜻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야 근데 그게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y에다가 0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x는 a 나오는 거 맞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는 b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잔소리 하겠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하셨던 것처럼 y는 2x 빼기 4 그려봐 이렇게 하면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고 그때까지는 아마 그게 요구되는 내용이 그게 맞을 거예요. 자 기울기가 2면 이 방향이야 저 방향이야 그래서 이 방향이요. 그 다음에 느낌상 y는 1x 얘보다는 약간 더 가파르게 그려주시고 일단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이너스 4 여기 딱 지나게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그려줬던 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부터는 얘를 어떻게 그리시죠?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얘는 기울기하고 y 절편의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였고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얘를 어떻게 그리죠? 무조건 빨리. 자, x절편 2예요. y절편 마이너스 4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 어차피 인간 보는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가 2인 것도 이렇게 그리실 거고 기울기가 4인 것도 저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4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기울어져 있는 정도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프를 둘 이상의 직선을 같이 그릴 때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 이름 같은 거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제대로 쓰실 필요는 있고 기울기 양수인데 이렇게 그리시면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야 점 두 개 잡아서 이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점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은 총 한 4개 정도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일반형, 표준형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자, 표준형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표준형은 y는 mx 더하기 n 이제 이런 걸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m이 기울기, n은 y 절편 이렇게 이제 부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 그랬을 때는 전부 다 풀어헤쳐가지고, 아이고, 일반형. 일반형은 싹 다 풀어헤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a, b, c는 당연히
실수일 거고요. 그죠? 자, 근데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야, 그냥 전부 다 이항하면 일반형 되는 거 아니야? 뭐 맞지 뭐. 다 이항하면 일반형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 조심하세요. 야, 일반형 나왔을 때 y 남기고 다 이항해. 여기까지 됐지. 아직 괜찮아.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 B로 나눠!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아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디가 불편하세요? 자,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갈 때는 이항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냥 싹 다, 는 0.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함수꼴 이런 막 멋있는 표현도 쓰실 거고. 근데 일반형이 딱 주어졌을 때 표준형 뭐, 이거 뭐 만드냐? 다 넘기면 되지? 넘기고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그럼 뭘 조심하실까요? 나누면 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B가 안경인 걸 알고 나누셔야 되고요. B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B가 0이 되면 AX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A도 같이 0이면 그때 그냥 막장인 거고요. A는 0이 아니라고 합시다. 동시에 0이지는 않다. 그때는 X는 어떤 상수 이런 꼴에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이 나오겠구나.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얘가 야 표준형으로 써. 뭐 이런 식의 그 주문은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표준형 일반형은 알았다는 데 이렇게 보시고 직선의 방정식만큼은 표준형이 일반형보다 열등을 할까요? 자, 일반형이 되게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일반형은 X는 상수 또의 직선 모 표현하는 이거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넘어가세요. 직선도 표현 가능. 표준형 구별은 하죠. 일반형과 표준형을 뭐 용어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X는 평 이런 꼴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알아봅시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직선이고요. 원방 들어가시는 분들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얘기를 또 할 텐데 위치 관계라는 말이 딱 나왔으면 일단 그거 우리 사람끼리도 그러잖아. 너 걔 알아? 이게 이제 처음이죠. 알아 몰라? 네, 여기서는 두 직선, 두 개 도형의 위치 관계라 그랬으면 맞나 안 맞나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니 안 만나니 만나는 것 중에 좀 특별하게 만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자, 일단은 그냥 제일 흔한 그 얘기 다시 할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셋 다 0, 둘 다 0 아닌 걸로 일단 할게요. 분수로 쓸 거라. 나머지 한 놈은 A'X, B'Y 플러스 C'은 0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A분의 A'과 B분의 B'이 다르다면 여기서는 지금 분모가 0인 경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보시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이쪽에서의 기울기였고요. 저쪽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될 것이고 짠짜 없애놓고 생각하시면 A분의 A', B분의 B'이 같으면 얘는 기울기가 같은 거죠. 자, 얘네가 다르면 그럼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같은 경우들 정리를 해봅시다. A분의 A'과 B분의 B'이 같아.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 두 직선이 기울기가 일단 같습니다. 기울기가 같은데 근데 Y 절편 길이는 달라. 이거 말이 이렇게 슬쩍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C가 절편은 아니에요. 그치만 우리가 야 기울기는 갖고 Y 절편 다르잖아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일단 평행하다. 자, 방금은 요 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A분의 A'과 B분의 B'이 같다면부터 다시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의 B'분의 A' 이 마이너스의 B분의 A랑 같다는 뜻이죠. 얘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죠? 그럼 일단 기울기는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Y 절편값이 뭐냐? 마이너스의 B분의 C하고 마이너스 B'분의 C'이 같다 다르다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얘가 이제 Y 절편이 같으냐 다르냐 이건데 식을 또 요렇게 써보시면 요런 식이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야 얘는 지금 기울기는 같은데 절편값이 다르네. 그럼 얘는 평행할 것이다. 기본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심지어 다 같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일치할 것이다. 직선 두 개가 그냥 겹쳐서 그려진 거예요. 저는 지금 두 개 그린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A 프라임 더하기 정말 별거 아닙니다. B 프라임이 0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뻑큐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맞나 안 맞나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하여튼 시간에 얘네들 두 개 더해서 0이라 그랬으면 A분의 A 프라임, B분의 B 프라임 얘는 하여튼 한 점에서 만나기는 하는 건데 약간 얘를 이렇게 세분화해갖고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테고리에서는 1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4, 1-1번 이제 이런 개념인데 얘가 이제 되게 알아두시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일부러 따로 빼서 써드렸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 자 저쪽 직선의 기울기와 이쪽 직선의 기울기를 두 개를 곱하셨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라는 거죠. 그럼 A 프라임이 B 프라임에 마이너스 붙은 거 맞죠? 2항에서 써주시면 두 개 더하면 0 되는 거 맞죠? 얘를 갖다가 언제 많이 써먹을 거냐면 자 우리한테 처음 주어진 직선이 야 x 빼기 2y에다가 3 더하면 0이야. 근데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2라고 나오면 여러분 일단 알았어 2x 더하기 y 플러스 뭐든 0이다 꼬리겠구나 를 먼저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직교하는 거 할 때 매번 뒤집어서 기울기가요 이렇게 하시면 느려서 못 풀어요. 그죠? 이 정도 속도로 쭉쭉쭉 풀 수 있게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개수는 말 그대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는 0개고요. 얘는 무수히 많죠. 얘는 그냥 번외편으로 쓴 거니까 당연히 한 개이긴 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여러분 얘네들 하나하나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면서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우리한테 주어진 직선이 뭐 2x 더하기 y 빼기 3은 0입니다. 얘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3x 아니야. 홀수는 무슨 기라다. x 빼기 2 곱하기 y 이렇게 직교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빼기 1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선은 L, 두 번째 직선은 M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L 직선 있잖아요. 자, 양방향이 둘 다 참이야. 야, 이 등식을 만족하는 점들 전부 다 그려봐. 그럼 L 직선 하나 나오지? 라고 해서 식에서 직선으로 오는 요 방향도 참이고요. 거꾸로 이 직선상의 모든 점은 이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이 방향도 참이에요. 방금 한 얘기 이해하셨어요? 다시. 야, 얘네들 만족하는 x, y 순서상 좀 그거 다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도도도도도 해갖고 이제 선이 하나 나올 거고 거꾸로 이 실선, 이 직선상의 모든 x, y 순서상은 요 식을 만족한다. 도 참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렇게만 봤을 때도 방정식이었다면서요. 방정식이라는 그쪽에다가 이제 컨셉 초점 맞추고 보시면 저는 지금 얘네들을 옛날 말을 해드릴게요. 방정식의 해집합이다. 그러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y들을 다 정으로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요 녀석도 생각을 해보시면 얘를 만족하는 x, y를 전부 다 그으시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L직선과 M직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뭐겠어요? 이렇게 넘겨드리면 바로 보이실까?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제가 이걸 왜 같이 얘기하냐면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이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정말 개념을 딱 파고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연립방정식 풀려고 했는데 그림으로 푸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저는 사실 2차식하고 1차식 같이 나오는 연립방정식 중에 이렇게 예쁜 놈들이 있거든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고요. 그 다음에 뭐 얘가 또 얼마예요. 이렇게 1차식 하나 나오면 사실은 원하고 직선을 풀 때도 많아요. 닥치는 대로 그냥 막 풀어보고 빨리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치하는 경우가 실제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얘네들 개수끼리 비율이 다 똑같다는 얘기여서 첫 번째 직선이 우리한테 야 2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야 이렇게 줬다면 두 번째 직선은 마치 다른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4x 더하기 2y 빼기 6이 뭐게?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면 너 지금 나 놀리냐? 이렇게 보이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연립방정식에서 야, 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을 뭐라고 쓸 거냐 이거죠. 지금 하는 얘기는 상당히 매니악한 얘기로 그 교과서에서도
뭐 한두 출판사 빼고는 그냥 딱히 구분도 안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얘네들의 야 이거 연립방정식 해 좀 구해봐.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 맞는 말이에요. 왜 무수히 많아요? 이 직선하고 저 직선하고 했는데 실제로 같은 직선이거든요.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 전부 다가 답이기 때문에 개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당연히 무수히 많은 게 맞죠. 무수히 다가 맞아요. 예, 근데 그건 그거고 어떤 책에서는 특별히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얘 근을 구해 이렇게 개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무수히 많다 그러면 좌표 평면상의 모든 x, y를 막 집어넣어도 그냥 그건 아니거든요. 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2x 더하기 y 빼기 3은 0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 순서쌍이라고 쓰시는 게 원래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정이라고 하죠.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중에서 원래는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수 하나짜리 0x는 0입니다 같은 경우는 x는 모든 실수, 해가 무수히 많다 똑같은 표현인데 얘는 x, y 순서쌍으로 존재할 것이고 어쨌든 개수로 치면 무수히 많은 거긴 하지만 이 직선상의 점들 이어야 해. 즉 x, y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놈들로서 무수히 많은 거기 때문에 그냥 무수히 많다 이렇게만 쓰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도 이런 거 깜깜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단순하게 맞나 안 맞나 이거부터 보시면 되고 만나는 놈들 중에서 조금 특별하게 만나는 케이스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촉촉한 감성으로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직선과 직선이 둘 이상의 점에서 만나요. 뭐요 그럼? 직선과 직선이 만나요 둘이. 근데 둘 이상의 점에서 만나요. 그럼 일치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할 내용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맞지 않나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장광석을 펼칠 겁니다. 얘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원과 원의 관계도 더 편해져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는 컨셉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여기는 LM 직선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재활용할게요. 자 2x 플러스 y에다가 빼기 3은 0입니다. 얘를 갖다가 L 직선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x 빼기 2y에다가 뭐 빼기 1은 0입니다. 얘를 갖다가 M 직선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3인 것 구해봐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을 진짜 구하시면 좀 약간 불행해진다는 거죠. 아직은 계산 속도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원방 같은 거 하실 때 계산 속도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자, 얘네들에 대한 가장 일반 해법 뭐냐? 자, 요거를 일단 써. 는 0 빼고 요만큼만 갖다 쓰는 거예요. 에다가 k에다가 괄호 열고 x 빼기 2와 2 빼기 1은 0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법이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 방정식은요. K 값에 관계없이 아는 거 나왔다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0K는 0 넣으실 거죠. 자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X 빼기 2Y 빼기는 0이고 2X 플러스 Y 빼기 3은 0을 만족하는 어떤 그 점이 있죠. 을 지난 다까지는 아시겠어요? K에 관계없이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죠? 항등식에서 0K는 0꼴이었습니다. 얘는 K값에 관계없이 얘는 0이고 얘는 0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X, Y를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말의 뜻은 교점을 지난 다까지는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놓고 나서 보면 K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얘는 결론은 무조건 1차식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전개하는 노가다를 해보면 1 빼기 2K에다가 Y 빼기 3 플러스 K는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간 하여튼 직선이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그리고 직선인 거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출제자가 야 얘네들 중에서 기울기 3인 거 구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았어. 이거분의 저거 마이너스 하면 이제 걔가 3인 이렇게 해서 이제 미지수 K를 구하시면 그만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가 야 이렇게 되는 놈들 중에서 제일 흔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0,0 지나는 거 구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K에다가 뭐 집어넣으시겠어요? K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상수는 딱딱 0 되겠죠. 뭔 건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0,0 지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x, y에다가 전부 다 0, 0, 0, 0 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여기다.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면 끝나버립니다. 이거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꼴로 쓰기만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방정식을 다 표시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K에다 K만 살살살살 조정하면 뭐 두 직선이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K를 살살살살살 이렇게 돌려주시면 모든 직선이 다 표현 가능하다? 뭐가 안 되는지를 알아봅시다. 하나가 불가능하구나. 뭘 표현 못해요? K가 붙어있는 쪽, M직선을 표현 못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근데 원래 원본 그 직선 있잖아. L직선 얘는 표현 가능한 거 아니야? 갑자기 얘가 또 다시 그러니까 왜냐면 이 L직선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인 거 맞잖아요. 그죠? 얘도 표현 가능해? 가능해. K가 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M직선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관찰하실 건 뭐냐면 K에다가 뭔 짓을 해도 얘를 따로 고립시키는 거, 얘를 죽이고 얘를 고립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관찰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요 녀석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 약간 찝찝하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제가 지금 얘를 갖다가 x, y 이렇게 일반형으로 다 정리해서 쓰면 이런 꼴이 될 텐데, 그죠? 이런 꼴이 될 텐데, 저는 지금 뭘 원하냐면 얘가 m직선을 표현 가능했으면 좋겠어. 즉, 얘랑 일단 기울기가 같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썼을 때 2 플러스 k 나누기 1 한 것이 마이너스의 2분의 1 빼기 2k랑 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뭐 m직선하고 평행 나중에 얘까지 봐주시면 그럼 얘 일치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앞쪽 두 개가 같다. 얘를 놓고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가 1 마이너스 2k랑 같아요. 이걸 만족하는 K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쭉 가시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걸로 쓰시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의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만 뭐가 안 돼? K가 붙어있는 요쪽식 있죠. X 빼기 2Y 빼기 1은 0입니다. 얘만큼은 표현할 수 없다까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직선 교점 지나는 거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할 거는 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정도 하고 점직선을 먼저 읽고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현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 정석 같은 데서는 이렇게 써요. 야, 그럼 기술을 둘 다 붙이자. 그럼 M에다가 0 집어넣고 K는 안 0 집어넣으시면 M도 가능. 0, 안 0, 뭐 이렇게 하시면 얘도 가능. 다 가능, 전부 다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실용상의 목적으로 뭐하러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인생을. 아까랑 똑같은 문제 다시 드릴게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 지나는 직선 구해라.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K가 0이래.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을 하나 주든 그 기울기를 하나 주든 우리는 M과 K의 관계식까지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거 알면 충분한 것도 맞고요. 근데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는요 M 같은 거 안 씁니다. 한쪽에다만 K 쓰시고 대신에 K가 붙어있는 그쪽 직선은 표현 불가능해요. 거기까지를 그냥 딱 정리해갖고 갖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일단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해봅시다.
자,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유도는 일단은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식의 완성형을 달달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pH의 길이는 얘를 갖다가 공식을 헷갈렸어요, 틀리게 외웠어요, 이건 전혀 변명이 되잖아요. 이거는 구구단이에요, 그냥. 툭 건드리면 바로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니까 x의 계수, y의 계수 갖다 쓰시고 a 곱하기 x1 여기가 중요하다. 지금 x 자리에다가 x1 요거를 집어넣고 있어요. y1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by1 플러스 c에다가 절대다. 요 결론은 무조건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얘를 모르시면 이후의 계산이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요 포맷은 그대로 달달 외우고 계시고요. 얘를 입증하는 것, 내지 그 공식을 유도하는 거는 이따가 겁나 복잡한 하나의 방법과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방법,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남들도 다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좀 보여드릴 생각이고,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일단 결론은 무조건 달달 외우고 계세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는 각의 이등분선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까? 각의 이등분선은 문제가 나오면 이제 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금 힘드니까 저걸 해보자. 자, 얘는 정말 빠른 속도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팔랑팔랑 프린트 드린 거예요. 이게 쭉쭉 달려보시죠. 다 해서 19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한 속도, 19개니까 굉장한 속도로 푸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끊을 수도 있습니다.